반갑습니다. 대구에서 범진 침량원을 운영하고 있는 조정현입니다. 블로그라든지 침량 카페 이런 데에는 닉네임이 침량114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침량114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까지 침량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침량을 바르게 알리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블로그나 카페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서는 침량에 대해서 좋은 점도 올려놓았지만은 안 좋은 부분도 많이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침량에 대해서 지식을 습득하실 수가 있고, 또 침량 사이트를 하나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범진 침량원을 치면 안에 침량 홈피에 여러가지 자료실이라든지 동영상 이런 내용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침량을 아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선 침량은 팝꽃나무가의 상록 교목으로 20m 내지 30m 높이까지 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름이 최대 2m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수령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고 또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침량나무는 밀도가 약해서 오래 살질 못합니다. 그래서 보통 150에서 200년 산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침량은 동남아시아 열대지방으로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쪽으로. 그리고 침량나무는 일반 향나무와 달리 어느 정도 열에 의해서 향기를 발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향나무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무차별 남획으로 인해서 희귀동식물 보호법으로 2004년부터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경우에는 1992년부터 정부에서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량은 종류가 원체 많습니다. 자, 오리지널 침량은 35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침량종이. 그러면 베트남에서 요바오라 하는 종류는 16종류가 있어요. 물론 아킬라리아 속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 메크는 종류는 19종류. 그래서 토탈 35가지의 오리지널 침량 종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외에 침량이 이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제가 4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첫째 자연산 침량, 그 다음에 재배산 침량, 그 다음에 유사한 침량, 그 다음에 가공한 침량, 이렇게 해서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중에도 여러 수십 가지, 수백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인들이 침량 크면 전부 다 먹을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다 좋은 줄 알아. 그렇다 보니까 침량을 너도나도 구입을 하고 또 해외 관광이나 또는 해외 아는 지인을 통해서 구매를 하고 또 선물도 하고 내가 사용도 하고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이 섭취하고 복용할 수 있는 거는 자연산 침량 중에서도 선별해서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서 차로 마신다든지 가루를 내서 분말로 먹는다든지 아니면 여러가지 약재로 사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이 침량을 잘 모르다 보니까 유사한 침량, 즉 유사한 침량이란 뭐냐 하면 침량나무하고 구조가 비슷한 그런 나무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유사한 침량이라고 하는데 약 10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산지나 한국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유사한 침량이. 그리고 재배한 침량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공급이 되는데, 재배한 침량은 먹으면 안 됩니다. 정말해서 내가 거기에 대한 걸 확실히 알고 음용하거나 복용을 해야 되는데, 재배 침량은 재배하는 과정에서 화학약품을 사용을 해요. 그 화학약품을 사용함으로써 침량이 빨리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독성이 있는 약품을 사용을 거의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독성이 중화가 다 됐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먹었을 때 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배사는 먹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가공침량. 가공침량은 가공을 한 겁니다. 즉 인위적으로 침량나무를 채취해서, 침량이 형성 안 되는 나무를 채취해 가지고 침량 오일이나 그 외 여러가지 약품을 투여해서, 강제로 투여해서 침량을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태우면 향도 나고 또 외관성으로 볼 때 상당히 고급스러운 침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침량을 잘 모르면 이런 것이 산지에서 침량으로 유통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괜찮은 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가오고 또 지인인데 권하고 먹고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문제다. 그래서 특히 가공한 침량은 절대로 복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재배산 침량도 먹으면 안 된다. 확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아시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침량을 우선 4가지만 샘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자연산 침량입니다. 자연산 침량은 어떻게 생성되느냐 하면 4가지 분류 방법, 생성 방법이 있는데, 우선 요거는 충루 침량이라고 하는 겁니다. 충루 침량은 뭐냐면 벌레나 해충, 개미 이런 걸로 인해서 상처, 개미나 굼벵이 이런 것이 침량 나무를 파먹고 깔아 먹었을 때 나무에서 진을 내서 나무 자신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진이 응축되고 굳어서 숙성이 되면서 침량으로 형성된 것이 바로 이런 침량입니다. 그래서 요 굼벵이가 깔아 먹은 부분이 포가 나죠. 자, 굼벵이는 이렇게 좀 구멍이 크게 이렇게 납니다. 나고 개미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구멍이 조그만하게 나죠. 이렇게 해서 생성된 것이 자연산 침량. 자, 다음에는 요게 이제 재배산 침량입니다. 자, 요 보시면 수지 형성이 잘 됐죠. 자, 여기 재배산 침량인데, 재배산 침량은 보통 나무를 심어서 5년 내지 8년 정도를 성장하면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요 안에다가 약품을 투여합니다. 그래서 약품을 투여해서
이렇게 침량이 생성되도록 만드는 거지. 그래서 요 내용은 네덜란드의 헨리 박사님과 미국의 미네소타 대학의 브렌치테큰 박사님이 주도로 해서 10년을 연구해서 기본 자연적인 침량 생성이 10배 이상의 침량 수지가 형성돼서 침량이 생산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2003년도에 세계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배산 침량. 자, 재배산 침량은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요. 그리고 조그만한 칩도 구멍이 크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초보 입장에서 확인하는 부분은 이런 걸 보고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유사 침량. 자, 요 보시면 요게 유사 침량입니다. 유사 침량인데 요게 이제 수지가 상당히 많죠. 기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요런 데 보시면 수지가 분출되어 있죠. 수지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로 분출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유사 침량인데 기름이 상당히 많아요. 침량과 비슷하게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외관으로 구분이 힘들면 태워서 향으로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진위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유사 침량. 자, 요거는 자, 여기 보시면 가공한 침량입니다. 가공한 침량은 외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수지도 많고 아주 고급스러운 침량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물론 물에 침수도 되죠. 자, 요게 침량 나무를 잘라서 오일을 침량 오일 내지 여러가지 약품을 투입해서 이렇게 만듭니다. 요 갓부분은 조각칼로 이렇게 삐져서 이렇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공 침량인데, 가공 침량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 여기에 기름 수지가 어떻게 추출했는지, 어떤 약품이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건강을 크게 해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사 침량은 가공 침량은 절대로 먹을 수 없다. 자, 이렇게 아시고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외관을 봐서 구분할 수 있는 요 네 가지를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실제로 정밀하게 만들고 또 재배산도 아주 자연산처럼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일반인들은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구분이 어려운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세밀하게 관찰하고 확인을 거쳐야만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침량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복잡하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복잡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침량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언급을 해 놓았는데 잘못된 부분도 많이 나옵니다. 자, 이론적으로는 여러 가지 내용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해서 확인을 하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침량 자체, 정말해서 이 실물을 많이 보지 않고는 이것이 어떤 침량이다, 어떤 변화가 있다, 어떤 내용이 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침량은 복잡 다양함으로 하나하나 접하면서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침량이다. 이렇게 저는 블로그라든지 여러 자료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실제로 많은 내용이 있고 구분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제대로 확인하고 내가 알기가 어렵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침량을 구매해 오거나 또 내가 지인에게 권하거나 또 선물을 받아서 내가 음용하는 거를 음용한다든지 이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내가 다른 분에게 선물할 때도 마찬가지, 내가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정확하게 내가 다시 한번 전문가들에게 확인하고 알아서 정말 괜찮은 거구나 판단이 됐을 때 지인에게 권하고 또 내가 음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판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들을 블로그나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침량은 내가 정확하게 모르면 절대로 권하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안 먹는 게 낫다는 거죠. 모르면.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내용을 꼼꼼히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